17살이 되던 1919년 3월 거리 곳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3.1) 만세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종로 탑골공원을 시작으로 경성도심 곳곳에 독립을 갈망하는 우렁찬 외침이 퍼집니다. 자, 그런데 그 조선독립 만세, 이 만세를 외치는 군중 속에 불꽃 같은 함성을 지르며 시위를 주도하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박열. 박열! 어? 맞습니다. 박열이 벌써요? 거기까지? 네, 바로 박열이 만세운동의 선두에 서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3.1 만세운동 당시 불꽃남자 박열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가 있었거든요. 바로 오후 2시까지 학교의 학생들을 통솔해서 만세운동이 시작될 종로의 탑골공원으로 이끌고 가는 임무였습니다. 와. 경성고등보통학교 학생 박열이 만세운동의 선봉장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의 독립운동을 이끈 핵심 인물이 된 겁니다. 와. 자, 그런데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열은 경성을 떠날만 했습니다. 네. 일제경찰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체포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만세운동에 선봉장으로 활약한 박열 역시 체포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감시망을 좁혀가던 일제경찰. 잡혔나요? 박열은 다행히도 일제경찰의 감시를 피해서요, 시위대에서 무사히 도망칩니다. 그리고 고향인 문경으로 내려가서 일단 피신하기로 하죠. 자, 그런데 불꽃 청년 박열을 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나는 3월 1일 소요 사건에서 혀를 자르고 전기를 통하게 하며 부인의 음모를 뽑는 등의 고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 이게 만세운동으로 체포된 사람들이 끔찍하게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박열의 가슴은요, 또 한 번 분노로 들끓습니다. 그리고요, 조선에서는 독립을 위한 어떤 행동도 어렵겠다는 걸 직감을 하죠. 그리고 이때 박열은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일생일대의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요. 조선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한 번 잡히는 날이면 그걸로 마지막이며 다시는 운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이윽고 조선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적진으로 들어가서 적의 심장을 찌르겠다 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적진이요? 그러면 일본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성격의 박열이 적진인 일본으로 가서 제대로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1919년 10월 불꽃남자 박열은 적의 심장부인 도쿄에 도착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금 박열은 혈혈단신 맨몸으로 일본에 온 상황이잖아요. 네. 이 박열의 도쿄의 삶 과연 평탄했을까요? 일단 돈이 없고 네. 녹록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박열의 삶 역시 당연히 힘들었습니다. 박열은요, 조선의 엿을 파는 엿장수, 신문 배달, 공사장 막노동, 하여튼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물론 틈틈이 일제에 저항하며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도 다졌죠.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해. 자, 그렇게 약 2년의 시간이 흐른 1921년 11월
20살을 앞두고 박열은요 한 단체를 조직합니다. 야. 흑도회. 흑도회. 야, 와, 이름부터 세다. 아 그렇죠. 흑도회는 진짜 벌써 그냥 그 이미지는 이렇게 딱 하고 뭔가 그냥 무서워요. 저는 그렇죠. 잘못 가지면 안 될 느낌이에요. 느낌이 빵 오시죠? 네. 딱 박열이 만든 이름일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검을흑, 물결도, 모일회. 우와. 여기서 흑, 그러니까 검은색은요 사실 뭘 의미하냐면 무정부주의자를 의미합니다. 무정부주의자, 즉 아나키스트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아나키스트 처음 들어보시죠? 아나키스트? 네. 처음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아나키스트는요 개인을 지배하는 국가 권력은 물론이고요 모든 사회 권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흑도회를 만든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방법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일본의 권력자 계급뿐 아니라 우주 만물까지도 멸망시키고자 생각했던 것이다. 야 이게 기운이 보통 기운이 아니에요. 스케일이 달라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일본 포함해서 다 무정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요. 그럼 교수님, 박열은 왜 갑자기 무정부주의를 주장한 거예요? 박열의 입장에서 차별이 얼마나 문제인가를 알고 일본에 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박열의 입장에서는 뭐 권력의 부정, 권위의 부정, 뭐 유효하지 않는 사회 계약의 부정 이런 식의 아나키즘을 본인이 받아들였으니 개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세력이 국가든 개인이든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박열이 흑도회를 만든 이유는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우리를 차별하고 가로막고 있는 일본의 권력자를 없애야 한다. 심지어는요 폭력까지 불사하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엔 당연히 조선인들만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아 이 진짜요?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는요 조선인뿐만 아니라 이 주위에 동참하는 일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박열에게 아나키즘을 전파한 사람도 일본인이에요. 아, 그래요? 이야. 자 그런데 박열이 있는 곳은 일본입니다. 일본 권력자를 죽이겠다는 마음은 먹었지만 바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죠. 어렵죠. 그죠 어렵겠죠. 네. 그죠? 그래서 박열은요 자신의 뜻을 표출하기 위해서 우선 자신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합니다. 뭐지? 바로 잡지 발행. 잡지 발행. 잡지 발행. 박열은요 아나키스트로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자신의 사상을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아. 박열은 흑도의 이름을 따서 흑도라는 잡지를 발행했고요. 각종 잡지에 직접 글도 기고를 합니다. 박열은 그래서 일본의 사회 제도를 비판했고요. 또 조선을 식민 통치하는 일제의 잔혹함을 널리 알립니다. 이맘때쯤 박열이 써서 아주 유명해진 글이 있습니다. 뭐예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뭐예요? 뭐지? 바로 이겁니다. 개새끼. 자, 박열이 쓴 시의 제목은요. 개새끼입니다. 와, 그럼 이거 방송 나갈 때 삐 처리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그럴 이유는 없죠. 이거 그가 쓴 제목이라니까요. 쓴 제목이니까. 사실 이 박열의 이 충격적인 이 시는요. 이 제목 있잖아요. 이 제목은 누군가를 지칭해서 쓴 말이었습니다. 그 대상은 과연 누구였을 것 같아요? 일본이죠, 뭐 일본. 일본. 일본? 아닙니다. 누구요? 그 조선인인데 일본 편에 있는 사람들. 친일파들? 네. 아닙니다. 누구요? 그러면요? 바로 박열 자신이었습니다. 본인? 맞습니다. 왜? 그러니까요. 제목만큼이나
그 시의 내용도 충격적이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나는 개새끼로쏘이다. 하늘을 보고 짖는 달을 보고 짖는 보잘것없는 나는 개새끼로쏘이다. 높은 양반의 가랑이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내가 목욕을 할 때 나도 그의 다리에다 뜨거운 줄기를 뿜어대는 나는 개새끼로쏘이다. 이게 얼굴이 그냥 소름이 막 돋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일제가 짓밟을 때마다 똑같이 되갚아주겠다라고 한 거죠. 야, 이게 진짜 죽더라도 한 번 내가 그냥 안 죽는다. 나는 죽을 땐 죽더라도 한 번 물고 죽는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 그리고요, 이 박열은요, 일본의 권력자 계급을 죽여야겠다는 목표도 잊지 않고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거사를 시도합니다. 바로. 네, 바로.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건데. 그리고 이때 박열이 거사를 위해 은밀하게 접촉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바로 항일 비밀 결사 단체였던 의열단입니다. 와. 이 의열단은요, 각종 무력 투쟁을 통해서 일제에 꾸준히 저항해 오고 있었던 그런 단체입니다.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진 나석주, 그리고 시인 이육사도 바로 이 의열단의 단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열은 대체 왜 이 의열단과 접촉을 했을까요? 왜요? 왜냐하면 박열은요, 의열단과 협력해서 일본으로 폭탄을 들여오려고 했던 겁니다. 와, 그것부터 어렵겠네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제 경찰의 감시가 너무 심해서 폭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박열은 은밀하게 계속 폭탄을 구하러 다니긴 했는데 번번이 실패. 네. 실패합니다. 아유. 그런데 불꽃 남자 박열, 자, 폭탄 반입에 실패했다고 과연 좌절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자기가 만들 사람이에요. 아유. 어떻게든. 네, 어떻게든. 그 정도로 뜨거운 사람이죠. 그렇죠. 의열단을 비롯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독립운동가들과 계속 교류하면서 항일운동의 의지를 다져나갑니다. 자, 그렇게 박열이 20살이 되던 1922년 2월, 박열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운명적인 사람을 만납니다. 영화. 영화예요. 영화에서 거의 나오시는구나. 아, 그래 처음 그래, 못 봤죠. 봤어요. 예. 의열단에서 누구 만나요? 엄청난 사람. 네. 어느 날 도쿄의 한 어묵 가게에 박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가게 안에서 불꽃 청년 박열을 뚫어져라 예의주시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가네코 후미코. 가네코 후미코. 맞습니다. 어묵 가게에서 일하던 종업원 가네코 후미코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대체 왜 가게를 찾아온 박열을 뚫어져라 쳐다봤을까요? 바로 후미코가 박열에게 첫눈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와. 박열보다 한 살 어렸던 19살의 후미코는요, 이미 박열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후미코는 어떻게 박열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보통 아니잖아요. 딱 튀는 사람이잖아요. 이름과 유명했을 행동이 것 같아. 그 동네에서 이 열정과 이 기질이 장난 아니다. 막 소문 나 있을 것 같아요. 막. 사실 후미코는요, 조선인의 독립 의지에 동감하고 또 지지를 하는 일본인이었습니다. 우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도 가까이 지내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박열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선생님 근데 후미코는 일본인이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독립운동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후미코는요 조선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 왜 네. 그럴까? 궁금하시죠? 네. 후미코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요 부모 모두에게 양육을 거부당합니다. 왜? 게다가요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적자로 사는 등 불행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자, 그렇게 후미코는요 일본의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1912년 조선으로 건너옵니다. 이후 충북 청원에 살고 있었던 고모 집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되죠. 자, 그러던 어느 날 후미코가 조선에 머물고 있던 1919년에 뭐가 일어났다? 3.1운동. 예, 바로 만세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조선인이 하나가 돼서 일본에 저항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합니다. 이때부터 후미코가 독립운동가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후미코가 박열에게 반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후미코가 박열이 쓴 이 시를 읽고 정말 감명받았거든요. 오. 아 그거에 또 이제 박열한테 더 빠졌나 봐요. 그렇죠. 잡혀갈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강렬한 시를 썼다? 야, 이 남자라면 믿을 수 있겠는데? 함께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요. 진짜. 박열을 만난 뒤 후미코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만일 조선에 박열과 같은 열렬한 투사가 30명만 있다면 조선 독립은 당장 이룰 뿐 아니라 조선 민족은 정말로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만 봐도 거의 인생을 걸만한 사람이죠. 완전. 와. 결정적으로 후미코는요 박열과 같은 아나키스트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생각이 같은 거예요 지금요. 자, 후미코의 마음을 콩닥콩닥 설레게 한 박열. 자, 그런데요 그날 그 만남 이후 박열은 2달 가까이 어묵 가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후미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근데 2달 동안 안 오면 걱정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아니나 다를까 후미코는요 박열이 가는 곳을 수소문합니다. 그리고 직접 박열을 찾아 나섭니다. 와 후미코도 약간 열이네요 열. 그러니까요. 후미코 열. 그러니까요. 자, 결국 박열과 만나게 된 후미코. 후미코는요 그 자리에서 박열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와. 역시. 그리고 박열은 후미코의 고백을 받아줍니다. 야. 그럼 이제 1일인가요? 그렇죠. 일일 시작. 그러니까 박열은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후미코에게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또 같은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로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후미코에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박열과 후미코가 연인이 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은 1922년 5월 우리 종고합시다. 두 사람은요 도쿄에 작은 새빵을 얻어서 동거 생활을 시작합니다. 우와. 자, 후미코는요 박열과 동거를 시작하면서 이름도 한국식 이름으로 바꿉니다. 가네코 후미코의 이름을 한자를 보면요 금자 문자거든요. 후미코는요 박열의 성을 따서 박문자로 불러달라고 합니다. 박문장. 박열과 후미코의 동거는 연인 관계의 시작이기도 했지만 항일 운동을 함께할 동지로서 관계를 맺는 일이기도 했습니다.